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제35화 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가 본 만성 통증의 원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좀 나오주셨어요.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우리 덕성 강사님부터. 네. 강의하는 덕선이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만성 피로 스나이퍼 의사 이진호입니다. 스나이퍼. 네, 이제 바꾸셨군요. 네. 예, 원인을 찾는다는 뜻에서 정확히 찾는다.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통증 탐정가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증을 탐정하시는군요. 그렇죠. 야,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화에 나왔던 몸짱 제휴 쪽이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몸짱을 좀 많이 제주해 주세요. 네, 원장님 몸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 몸짱으로 만들어 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되게 훈훈하네요. 예, 네, 아주 좋네요. 이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질문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예전에도 막 겪어본 건데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 진료 보시느라고. 네, 네. 진료 보시냐고 또 뭐 내시경도 많이 했었고 네.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운동을 해야 되나 마사지를 받아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형외과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만 제가 이유가 그냥 네. 아니 제가 이제 갔다 온 환자들이 보통 이제 뭐 가서 물리치료실에서 뭐 이렇게 뭐 고주파 치료나 이런 거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 저희 병원 옛날에 주변에는 물리치료실을 그렇게만 운영을 하는 병원만 있었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의사다 보니까 과로하고 많이 써서 아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마사지를 받았지. 마사지를 받고 근데 그래도 좀 아프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환자분들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딱 분류해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인데 상당히 주관적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어떤 뭐 저널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허리가 아플 때 MRI를 찍어 보면은 그 MRI랑 통증이랑 MRI 이상적이 나와도 그 통증과 일치하는 거는 거의 한 20-30% 미만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70%는 그냥 퇴행에 의한 소견인데 그냥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얘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아파하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아프거든요. 맞아요. 제 경험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안 아픈 사람이야. 근데 검진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조그만 염증이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위에 염증이 있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게 속이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게 병원 아픔을 유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지하고 나니까. 인지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각자 입장에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이 나침반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강사님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 많죠. 저는 이제 강의한 지가 이제 꽤 돼가지고요. 저는 운전도 하고 이제 장거리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서서 강의할 때는 뭐 길게는 8시간 하루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운전을 장거리를 했는데 서서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막 제가 또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저조차도 에너지가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좋은 에너지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을 때 이럴 때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어디를 가야 돼?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러 갈까? 뭐 요가를 해야 네, 돼? 아니면 필라테스를 해야 돼? 필라테스 운동을 해야 돼?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딱 판단해 주는 분들을 만나기는 어려웠던 것 예.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다는 예,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박상근 물리치료사와 네. 박문기 트레이너와 제가 셋이서 한번 각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네. 네. 예, 내비게이션이 돼보겠습니다. 아, 네. 기대되고요. 좀 저의 이런 궁금증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박상구 물리치료사는 아까 만성 통증 탐정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좀 더 조금 간단히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리치료사고 어떻게 탐정 일을 해오셨는지. 저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운동치료, 도수치료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성통증 관련된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물리치료로 케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뭐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학회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포 무브먼트라는 움직임 속에 그런 만성통증의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학회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사들한테 관련된 강의를 좀 하는 그런 교육자로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에게 강의하는 물리치료사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엄청 훌륭한 일을 많으시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폼 무브먼트 얘기를 들어서 네네. 한번 페이스북에 들어봤더니 굉장히 사람도 많고 네. 내용의 깊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연구하고 조금은 계시는군요. 일반인들 대상보다는 좀 어떤 관련된 종사자분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서 그럼 네. 물리치료사의 선생님이시네. 그러시네요. 아직은 이렇게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쪽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알리는 편이죠. 네. 약간 기능의학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근본 비슷하다고 원인을 생각합니다. 찾아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근본 원인을 찾는. 네. 그렇게 젊고 잘생기신데 그런 것까지 잘하시면 그러니까 세상은 역시 감사합니다. 불공평해. 세상은 네. 근데 보통 여기 물리치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3종 세트만 생각하지 않나요? ICT, 텐스 그리고 그쵸. 뭐 전기치료. 핫팩, 전기치료 이런 그쵸, 것만 그쵸. 주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것만 뭐예요? ICT. 물리치료 받으러 가보셨나요? 병원에? 아니요, 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네네. 네.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 하는 게 있어요. 네네. 핫팩이랑 그리고 네. 무슨 약간 빨아들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는 기계들이 전기 자기. 있고, 흡입 네네. 기구 흡입하는 이렇게 수축했다가 네, 수축 놔줬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전기 자극 주는. 네네. 환자분들 느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아프게 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아요. 보통 그 물리치료라면 그것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수치료랑 운동치료도 있다는 것을 여기 박상구 제가 오늘 치료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드릴 네네. 겁니다. 근데 물리치료와 물리학이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보다 사실은 이제 피지컬 테라피라고 물리치료가 영어로 이제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죄송합니다. 네. 피지컬이라는 게 물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이 물리치료로. 근데 사실은 신체 치료가 진짜.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네, 신체 치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짱을 제조를 계속 하고 계시는 네. 박문기 트레이너도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생 때는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아, 그래요? 네. 물리치료 사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 지난번에. 네. 그래서 박상구 치료사랑도 이제 선후배 관계 있습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네네. 학회도 이제 같이 같이 만들었죠. 파워 무브먼트를 같이 만드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왜 그냥 물리치료사 안 하시고 트레이너 하세요? 저는 뭐 예방 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어. 그리고 제 스타일이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아, 선택합니다. 몸짱을 제조를 자꾸 하시려고 일부러. 제가 못 만든 걸 좋아해서 아.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출신 트레이너, 또 의사 네. 이렇게 있고 그 같이 만성 통증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만성 통증의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만성 통증은 사실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라고 하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다. 한 부위가 그렇죠. 우리가 급성 통증은 일시적으로 아픈 거고, 일시적으로 네. 그렇죠. 만성 통증은 6개월 이상 계속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 피로도 있고 만성 피로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나 급성 피로 왔어. 그럴 수 있네요. 난 만성 네. 피로야. 네. 네. 근데 주로 이제 만성자가 붙은 것들은 이제 원인이 있고 지속되면은 몸에 다른 증상들을 일으켜요. 네. 불면, 식욕저하, 피로감, 뭐 여러 가지 부종 이런 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네. 그래서 만성 통증은 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지속돼서 6개월 이상 되는 통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성 통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물리치료사 쪽에서는 뭐 박상구 물리치료사께서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는 편인데 그 뭐 급성 통증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내에 이제 통증이 지속됐을 1, 2주. 때, 네. 네. 그리고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통증이 급성 네. 통증이 그냥 한 대 맞아서 오는 통증이 뭐 급성 그렇죠. 통증이야. 뭐 발목 삐거나 아니면 허리 삐거나 이런. 네네. 네. 그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런 급성이랑 만성에 그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각각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해야만 효과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만성 통증이니까 네. 만성 통증의 그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 트레이너? 일단은 그 통증 부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신경 인성 병인에 따라서도 신경 인성이 어려운 뭐죠? 말. 말초 혈관 질환들 아니면 그 뇌졸중이나 뭐 다발성 경화증 이런 원장님은 진료를 보실 때 그런 예, 그거. 그러니까 신체적인 통각 수용체에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뇌 쪽에서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은 네.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신체 부위가 없으니까. 근데 환상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것들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기가 아팠을 때 연관통으로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위가 아프신데 뭐 네. 여기가 갑자기 아파진 것 같다. 네, 그런 것도 이제 통증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회원을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아플 이유가 없는데 만성적으로 막 두통이 있다던가 어깨 결림이 있다던가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만성 통증이 참 많은 국민들의 문제인데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각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네. 말씀해 주세요. 원인을 보면 제가 기능학 하는 의사 입장에서 만성 통증은 전신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염증 반응. 전신의 염증 반응. 네네. 그러니까 염증이 뭐 뼈에 있으면 골다공증, 뭐 혈관에 있으면 혈관 질환,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지만 일단은 관절이나 근육이 오면은 만성 염증은 통증으로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기능학적으로 이제 전신 염증 반응, 전신 통증이 오는 분들은 원인이 그 리키것, 장 누수, 그러니까 장이 이쁜 변화를 안 보고 네. 자꾸 가스가 차고 설사변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럴 때는 톡신이 다 몸으로 들어가서 네. 온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기를 제가 먹었는데 되게 안 익힌 고기를 먹었는데 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계속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일주일 정도? 네. 오. 리키것 있으시네요. 급성. 네. 급성으로? 방송 끝나고 확인 치료하겠습니다. 한번. 네네. 확인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냐하면 장은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 한 2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양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게 통증과 알러지와 자가면역 질환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장 누수가 되게 큰 문제다. 그다음에 장 누수를 일으키는 거는 또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글루텐 음식, 그러니까. 가공 네, 음식. 네. 맞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공 소금이나 뭐 첨가료, 유화제 뭐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신 분들은 장 누수가 와 있고 그것 네. 때문에 전신 통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좋은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을 많이 요즘에 챙겨 드시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장 안에 그 위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 장 누수가 있어서 그렇고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 속에 그 시보라 그러죠. 스몰 인테스티널 박테리얼 오버그로스. 그러니까 소장 내 이상균 증식. 네. 거기 진균, 세균, 현김성균 이런 게 증식돼 가지고 그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있으면 계속 전신 통증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장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몸 안에 환경 독소.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네. 배기가스, 그다음에 뭐 페인트, 접착제, 그다음에 안 좋은 화장품, 각종 가공 음식 이런 걸 먹어서 그런 환경 독소가 몸에 있다 보면 그게 몸의 그 세포 대사를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잘 안 되게 안 만들고 되게, 네. 그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독소 자체가 몸에 그 산화 스트레스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활성산소는 당연히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성산소 자체도 통증 원인이고 또 중요한 게 몸의 산성 알칼리성. 대부분의 현대 사람의 몸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 날 소변 검사를 하면 몸이 아주 산성으로 나오거든요. 술이 문제. 그러면 이제 몸이 뻐근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공감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산성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톡식 이모션 나쁜 감정들을 자꾸 가지면 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몸이 알칼리가 된다. 네, 톡식한 마인드도 이런 그 몸의 통증의 원인이고 네. 또 우리가 저탄고지에서 얘기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높아도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밥순이, 빵순이, 떡순이, 네네. 밥빵, 면떡, 설탕 요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 통증 오고 그다음에 환경 독소가 많고 몸의 세포를 제대로 돌리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세포 안에 공장이 미토콘드리아가 한 1000개, 2000개씩 한 세포에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노화, 통증, 비만, 당뇨, 치매, 파킨슨, 암이 증가한 데는 이미 보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젖산이 몸에 많이 쌓이면 근육통이 오죠. 젖산이 쌓이는 거는 젖산을 처리할 수 있는 뉴트리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젖산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도 젖산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오메가 3, 6 비율 요즘에 네. 오메가 3, 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가 3, 6 비율을 실제로 병원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맞아도 전신 통증이 와요. 그래서 뭐 현대 사람들이 원래 오메가 3, 6가 1대1에서 1대4가 돼야 정상인데 비만하고 몸이 아픈 분들은 1대 120까지도 나오고 1대 150도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검사 안 해도 오메가 3를 제대로 된 거를 그러니까 EPA-DH 합을 한 3g 이상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통증 원인이 되게 많네요. 또 뭐가 있냐면 저체온증이 있어요. 아, 몸이 이상하게 추운 분들은 몸이 통증이 잘 와요. 네. 왜냐하면 저체온 자체가 그 통증의 원인이 되고 추우면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체온만을 올려서 통증 치료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저도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체온을 그러면 떨어뜨리는 원인이 뭐냐? 그게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랑 환경 독소예요. 그리고 그 저체온이 오면 또 뭐가 되냐면은 말초에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또 통증이 와요.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뭐 억압된 감정,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그 만성 통증의 원인이거든요. 네. 그 수험생 엄마들을 보면은 진짜 뭐 속도 아프지만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막 근육 계속 뭉치고 혈압도 올라가시고 근데 입시가 딱 끝나면 혈압 정상화되고 속도 편안하고 어깨도 말랑말랑해지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많이 봤어요. 50견 환자도 어, 심지어 50견 환자도 입시 끝나면 좋아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성 원인인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만성 치료의 원인을 봤더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디든 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아파서 찾아오는 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고 네. 필요하거나 이제 내과나 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통증병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치료를 받고 이런 걸 교정하니까 통증이 없어져 전신 통증이 없어진 분도 네네.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뭐 MRI를 예약해놨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문제가 내가 허리 MRI를 자세히 뭐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전신 통증이 감소되면 염증이 감소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걸 교정했는데 몸 통증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전신에 네.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죠. 전신이 다 통통해. 그러면 전신을 다 지방흡입하려면 너무나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전체적인 살찐 원인을 좀 제거하고 나서 국소부에 통증이 있으면 거기만 치료를 하면 지방만 빼내면 간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전신에 염증이 있으면 전신 염증을 줄이고 나서 그렇죠. 국소적인 문제를 잡아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저희가 보는 쪽에서 만성 통증을 해결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 물리치료사의 그쵸, 입장에서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왔을 때 그런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을 같이 콜라보하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네. 그런 부분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네. 물리치료사 의사가 시너지가 잘 나면 네. 또 운동요법과 시너지가 나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치료가. 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박상구 물리치료사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이제 탐정이잖아요. 네. 어떤 원인이 있나요? 이 만성 통증의 원인은 뭔가요? 일단은 이제 만성 통증이 뭐 3개월 이상 저희가 지속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엔 자꾸 이제 재발이 돼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왜 재발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비유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다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물컵 있죠. 네. 물컵에 제가 이렇게 물을 따르는데 따르다 보면 언젠간 물이 가득 차요. 네. 그리고 그 이상 제가 더 따라버리면 물은 넘치죠. 넘칩니다. 네. 이제 물컵이 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은 몸에 쌓이는 어떤 부하나 문제점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간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주 작은 부하나 아니면 뭐 큰 부하나 어떤 것만 봤더라도 통증이 생기기 너무 쉬운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성 통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보통 물컵에 물이 가득한 상태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그쵸, 자극이 그쵸. 들어가도 몸이 아픈 거네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진짜 치료를 하려면 물컵에 있는 물을 비워내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또 이렇게 작을 봐도 쉽게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건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잔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넘친다. 오, 그럼 철학적이다. 잔이 왜 찼죠? 저희가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예를 잘못된 잘못된 습관. 것들 그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통증 역치? 맞습니다. 어. 역치라는 표현을 제가 네. 좀 어려워하실까봐 좀 풀어서 이렇게 네네. 물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땅 찼다는 거죠. 네. 어. 비워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냐면 아까 네. 이게 지금 카카오 닙스차가 와가지고 네네. 카카오 닙스가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도 폴리페놀. 빠지고. 살 빠져요?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잡는 얘도 탐정이에요. 활성산소 잡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이 카카오 닙스차는 사실은 항산화, 통증, 염증 잡는 데 좋죠. 살 빠지는 데 좋고. 네. 이거 맛있네요. 마셔줘야 되겠네요. 많이 마셔주세요. 여기서 별로 우리한테 후원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광고도 해주고. 아니요. 어제 저희가 후원 받아서 가져온 겁니다. 후원 받았어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 닙스차. 예. 후디스. 네, 네. 좋네요. 네. 일동 호디스. 일동 후디스. 우리 회장님 너무나 건강하시고요. 네. 85세신가 그러신데 정말요? 아직도 막 열정이 넘치시고. 그러시구나. 많이 사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목희 트레이너님이 보셨을 때 만성 통증의 원인은 뭔가요? 저는 일단은 헬스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에 안 와서? 헬스장에 안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등이 맞아.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쪽 쓰던 근육만 계속 쓰게 되거든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원장님이 젖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젖산은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야지 산소가 분해를 하면서 젖산이
피로 물질이 풀리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쌓이는 거죠. 아, 거기에 계속 강화되고 계속 이렇게 계속 되는 강화가 거네요. 되고 계속 네. 쓰고 목이 경직되고 그런 네. 안 좋은 자세로 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 하러 와서 오히려 더. 네, 오히려 더 아파지는 거죠. 아 제가 네. 이 박태인이랑 가끔 운동을 하는데요. 네. 같이 할 때랑 혼자 할 때랑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자세에 대한? 제가 자세가 혼자 하면은 이 느낌이 아닌데 맞습니다. 여기를 쪼라 그랬는데 네네네. 여기다 힘을 주라 그랬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코칭해 주는 거하고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더 배우면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해보면 조금 자세가 안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그 쓰던 근육만 사람들이 다 쓰려고 하는 습관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경력이 막 10년 이상 된 트레이너들도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를 옆에서 봐줘야지 알 수 스스로는 잘 있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몸이 또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서 계속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한쪽만 더 그렇죠. 밸런스가 더 맞아요. 무너지죠. 무너질 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물리치료사도 서로 코치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요 네. 계속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 혹시 내가 문제가 있나 서로 이렇게 또 상담을 슈퍼비전처럼 그럴 수 이렇게 있죠. 해서. 서로 얘기를 해줘요. 네. 내가 정상이니 지금. 네. 그럼 내과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내과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내과는 그런 건 우리 어디에 혹시 염증이 있는 거 아니니 서로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만성 통증 원인에 대해서 네. 네. 만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통증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 네. 일단 오늘 뭐 아쉽지만 네. 통증의 원인까지 오늘은 파악을 해보고 네. 다음 시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가 있을까? 네.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장하게 쫙 늘어났어요. 그렇죠. 운동 방법이 잘못된 거, 뭐 물잔에 뭐가 넘친다, 네네. 소부터 해서 네. 뭐 장누수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네. 하겠습니다. 다음 네. 화가 하이라이트겠네요. 야,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